조우성 변호사의 인생 내공 이번 시간에는 이 비행기 활주로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공항에서 그 비행기 이착륙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시죠? 이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곧바로 고개를 세우고 이륙을 하죠. 그리고 비행기가 살짝 연착륙 아주 가볍게 사뿐 내려앉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쿵 하면서 경착륙할 때도 있죠. 근데 이 과정은 경영과 참 닮았습니다. 그 교육기업인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께서 예전에 한번 쓰신 글이 있던데요. 제가 그걸 좀 인용해 볼게요. 첫 번째, 이륙 결심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륙 결심 속도. 자,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가 특정한 그 이륙 결심 속도를 넘었는데도 이륙하지 않고 있으면 활주로 끝을 벗어나 버려서 사고가 나게 된다. 바로 그 속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속도를 넘으면 일단은 문제가 있어도 일단 떴다가 다시 착륙을 노려야만 됩니다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자, 이걸 한번 우리의 그 경영이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뭔가 계속 생각하고 준비만 하다가 실행을 뭔가 일을 쳐야 될 그 실행을 해야 될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륙에 대한 부담에만 집착하다가 이 안전할 것 같은 활주로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. 지금 결심을 해서 실행을 해야 그 도전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또 안정이 되는 거지 지금 안정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 다음 단계의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, 비행기가 간격을 두고 이륙하는 이유.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둡니다. 물론 이게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죠.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비행기는 이게 공기의 흐름을 통한 양력을 받아 상승을 하는데 앞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주변의 공기를 어지럽히고 간대요. 때문에 바로 뒤따라가면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이 앞선 비행기가 기류를 어지럽히고 간 그 기류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.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사업을 하다가 다른 경쟁자들을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앞서서 남이 이 건들지 않은 기류를 타고 가지 못했다면, 그러니까 뭔가 앞선 비행기는 안정적인 기류 위에 날아갔단 말이죠. 그런데 그 기류가 한번 날아간 비행기 뒷기류는 이게 막 혼란스러울 텐데 거기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또 다른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무조건 쫓아가면 바로 오히려 난기류에 휩쓸릴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가 연착륙과 경착륙입니다. 비행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승객 입장에서는 얌전하게 착륙하는 거, 소프트 랜딩, 연착륙 이런 거 하면 훌륭한 조종사고 쿵 하고 충격을 받고 착륙을 하면 이거 좀 조종에 문제가 있는 거 초짜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르다고 하는군요. 보통 조종이 미숙하거나 이 돌풍이 불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며 착륙하는 것을 경착륙을 하드랜딩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조종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충격을 주며 착륙하는데 이거는 경착륙의 일종이지만 하드랜딩이 아니고 펌 랜딩이라고 해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답니다. 이 펌 랜딩은 비나 눈으로 인해서 활주로가 젖어 미끄러워지기 쉬울 때 혹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위험이 예측될 때 또는 뒷바람이 강할 때는 오히려 얌전하게 착륙을 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착륙각을 높여서 쿵 하고 착륙을 한다고 하더군요. 자, 조직의 리더는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부에 충격을 주는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이 재빨리 판단하지 않고 착한 척하면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연착륙을 꾀하다가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. 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소프트 랜딩, 펌 랜딩, 하드 랜딩을 왔다 갔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를 모르죠.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볼 때는 우리 사장님 정말 일관성이 없어. 너무 이상하게 하시는 거잖아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리더가 감수해야 될 숙명인 것 같습니다. 이상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